안녕하세요, 친구들. 모차르트입니다. 이번 일요일 영상에서는 조정이 끝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다시 갱신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바닥을 보고 나서야 현재 상태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건 비트코인의 월간 차트입니다. 바로 월을 가져올게요. 그럼 숫자를 가지고 차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여기 뭐가 있나요? 보세요. 제가 2021년에 지난 상승장에서 이 글로벌 채널을 바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렇게요.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조정에서 완벽하게 그 지점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상승장에서 그 채널을 잘 활용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맥락에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역사에서 이런 채널을 활용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채널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이 캔들의 저점 아래로는 고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고정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나서 위로 튕겨 올라간다. 아니면 이 조정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머물고 윌리엄스 패턴 안에서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여서 이 하이를 갱신합니다. 그 후에 우리는 이 채널을 패스트하러 갑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여기서 최소 목표는 달성되었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저는 여기서 통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과 함께 다른 채널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날카로운 이런 시기예요. 이런 채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의 꼭대기에 부딪혔습니다. 부딪혔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이 삼각형 안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이름은 이제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삼각형 안에서 움직이는 중 알트코인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다른 색, 초록색으로 그릴 거예요. 종 3. 알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없이 알트코인의 통일. 자, 여기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봅시다. 즉,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게 뭐죠? 우리는 표현되지 않은 저점을 통해 하나의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주간 차트에서만 보이고 저는 월간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저점을 통해 우리는 저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즉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더 낮은 곳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300억 달러, 8,200억 달러에 이르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은 큰 의문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는 흥미로운 반장이 있는 글로벌 과거 채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입니다. 포텔트리의 전반적인 하락 채널,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상한선을 돌파했고 여유를 두고 테스트했습니다. 우리는 이 상한선을 여유 있게 테스트했습니다. 즉, 이 경우에도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게다가 이 경기에서 우리는 여러 번 충돌했습니다. 아래를 보면 한 번이 아니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한 달에서 하루로 줄었어요. 하나, 둘. 이 경계의 이중 재테스트입니다. 이 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만약 토텔 3의 주간 마감이 오늘 지난주의 최저점인 9,300억 달러 이상으로 마감된다면 이는 좋은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조정이 더 높은 확률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찍으러 갈 거라는 거죠. 비록 조정의 범위 내에서라도 나중에 아래로 간다 하더라도 뭔가를 찍어야 합니다. 즉, 이 지점들은 더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의 지점들입니다. 즉, 대략 1.07조, 1.1조 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지켜봅시다. 기술적으로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일어난 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조정 캔들은 전반적으로 충분합니다. 이 조정 캔들은 원래도 강했습니다. 26에서 27%, 즉 월봉으로 볼 때 어떤 임펄스의 시작을 잡으면 일반적으로 한 개의 조정 캔들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있었는지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1년에는 한 개의 월봉 캔들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20배 21, 하나, 둘. 그 다음에 트렌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기요. 여기서는 중국의 금지가 있었죠. 여기에는 더 강한 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없어요. 네.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다뤘습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블록체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단기 투자자들부터 시작해 볼게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상승장에서는 그들이 지역적이든 글로벌한 조정이든 바닥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저는 11월 6일을 기준으로 한 구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트럼프가 승리한 날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상승장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상승 추세가 형성되었어요. 이건 어떤 매도세를 계산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점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이 모든 피크들은 특정 단기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면서 매도하기 위해 거래소에 옮긴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즉, 이게 어떻게 작동했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이 모든 날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즉, 가장 깊은 조정과 단기 투자자들에게 가장 힘든 날들 중에서 이 구간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92,000에서 조정된 구간, 즉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요. 그러니까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요. 현재 구간은 가장 큰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9일에도 강했지만 최근 며칠만큼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건 빼겠습니다. 보세요. 매번 우리는 다이버전스를 통해 전환되었습니다. 즉, 가격이 저점을 형성한 후에 가격이 또 하나 또는 두 개의 새로운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지표는 이전보다 낮은 새로운 피크를 그렸습니다. 즉, 새로운 저점이 생길 때마다 손실을 보면서 매도하기 위해 옮겨진 비트코인의 수가 줄어들었어요. 이건 다이버전트 발산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현상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점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거기서 4개의 저점이 있었어요. 즉, 가격이 하락하면서 4개의 새로운 저점을 형성하고 있어요. 4개의 저점. 정확히 말하자면요. 지표 또한 매번 새로운 파도가 올 때마다 손실의 수가 이전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작은 반등에서도 단기 투자자들은 더 깊은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며 계속해서 손실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틀 전처럼 91,000달러에서의 큰 하락이 아니다. 최소한 어떤 반등에서라도요. 그를 기다렸고 손실을 계속 고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상승 시작부터 손실 밀도가 매우 높아요. 예를 들어 12시간 동안의 평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 차트는 시간 단위입니다. 저는 12일 이동평균을 사용해요. 간단히 말해서. 즉, 전체 손실 밀도입니다. 그녀의 높이에 주목해보세요. 11월 6일의 모든 상승 시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도 더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다이버전스가 보입니다. 하나, 둘. 주요한 하나, 둘. 여기서 반등을 통해서도 정리할 수 있어요. 즉, 기본적으로 단기 보유자들이 겪은 손실이 여기서 매우 크고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이런 손실이 충분했던 경우가 많았죠. 다음 지표로 넘어가 볼게요. 즉, 이건 같은 지표인데 모든 전송의 비율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돈, 즉 달러로 나타낸 거예요. 단기 보유자들이 얼마를 달러로 전송했는지, 즉 손실을 위해 비트코인의 달러 환산액이죠. 다음은 3시간 동안의 평균치를 보여주고 여기서는 2023년 말부터의 그래프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1년 이상을 가른 거죠. 즉, 여기서는 3시간 동안의 평균치를 보여주고 2023년 말부터의 그래프를 가져왔어요. 1년 이상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는 손실 밀도가 피크와 일치해요. 이 밀도는 피크와 일치하는데 그 후에는 반등이나 전환이 있었어요. 비슷한 피크가 있었죠. 최근에 이 피크까지는 못 미쳤어요. 즉, 예를 들어 여기서 비슷한 피크가 있었어요. 최근에 이 피크까지는 조금 못 미쳤어요. 박스권에서도 이런 피크가 많이 있었어요. 정말 많이, 정말 많이, 정말 많이. 그 후에 매번 반등이 있었어요.
매번 좋은 반등이 있었어요. 매번 그랬어요. 예외는 2024년 1월에 있었어요. 그때의 첫 번째 비슷한 피크 이후에 구조가 조금 달랐다는 점에 주목해 주세요. 여기서는 한 번에 떨어졌어요. 한 번에. 여기서는 하락의 5개 파동을 그렸어요. 이건 조금 바른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건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통합, 즉 이 박스권 움직임 후에 비트코인이 또 2개의 바닥을 만들었어요. 죄송해요. 선물은 아니에요. 또한 불일치가 있었고 그 후에 반전이 있었어요. 그게 유일한 예외였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돈이나 손실 밀도에 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충분해요. 그리고 50% 이상의 확률로 시장은 이런 시나리오에서 아마도 70% 이상 최소한 강한 반등을 보여줬어요. 지금 있었던 반등은 그 힘이 강하지 않아서 강한 반등이라고 보기는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저께의 바닥을 갱신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요. 100% 확률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더 높아요. 다음으로 흥미로운 점은 단기 트레이더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단기 트레이더들의 비율을 잘하는 거예요. 특히 그들의 수익 대 손실 비율, 즉 프라피트 로스 레이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는 1.6까지 떨어졌어요. 1.6. 이건 시장에서 극심한 과매도 상태를 나타내는 매우 낮은 수치예요. 단기 트레이더들이 시장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즉, 예외가 있었어요. 바로 말씀드리면 2020년 1월, 즉 2024년 1월 24일에 우리가 일아래로 떨어졌던 때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조금 확장해보면 이 하락에 앞서서 꽤 뚜렷한 다이버전스가 있었어요. 이건 바로 단기 트레이더들을 위한 비율에서 3번이나 발생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트럼프가 승리한 이후 전체 사이클에서 이전 모든 것보다 높은 마지막 봉을 받았어요. 여기에는 다이버전스가 없어요. 여기에는 1번 다이버전스가 있었고 우리는 92,000달러로 하락하면서 그걸 반영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봉이 시작됐어요. 새로운 상승의 물결이죠. 즉 여기에는 더 이상 다이버전스가 없어요. 이 매트릭을 살펴보면 이렇게 해볼게요. 즉 공식을 추가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조금씩 공식을 다루는지 보여줄게요. 이건 마지막 값의 선을 보여주는 베류에드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선은 M1이에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어떤 빨간색으로 해보세요. 이렇게요. 적용해볼게요. 네. 그리고 그걸 지표에 붙일 거예요. 이건 Y1이에요. 네, Y3가 아니라 Y1이에요. 여기요. 그리고 이게 상승형 패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세요. 우리는 3월부터 11월까지 이어졌던 이 횡보를 없앨 거예요. 이건 다 꺼버릴게요.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작용했는지 봐요. 가격이 반전하기 전에 어디에서 멈췄는지요. 한 번만 현재 값 아래로 내려갔어요. 단 한 번만요. 이제 2021년의 지난 사이클로 확장해 볼게요. 또한 상승장을 보고 현재 값을 살펴봐요. 여기 조금 더 낮았었는데 그게 2020년이었어요. 이건 강세장으로 가기 전에 예열이었어요. 이제 강세장이 시작됐어요. 거의 우리는 이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강한 조정이 있을 때도 우리는 정확히 이 선에 부딪혔어요. 맞아요. 2023년 초 전 세계 강세장의 시작이에요. 한 번 아래로 떨어졌어요. 2023년 3월 은행 위기 때였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약한 유동성 2023년 봄, 여름 17번째 해를 볼 수 있습니다. 17살부터 황소 똑같아요. 현재 이 선에서 부딪히고 튕겨나가고 있어요. 확 튕겨나가고 있어요. 부딪히고 튕겨나가고 있어요. 바로 황소입니다. 이제 곧 하락장이 시작돼요.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고 그곳에 자리 잡기만 하면요. 즉 현재 하락폭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다이버전스가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2021년에도 다이버전스를 통해 전환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이 정도 하락은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충분한 하락이에요. 이제 전체 시장을 살펴볼게요. 어제인 12월 21일 기준으로 전체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비율이 스탯과 LTC로 나누지 않고 88%로 떨어졌어요.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지표를 보고 있죠? Y1 이렇게요. 편의상 공식을 간단히 그려볼게요. 이 값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두죠. 즉, 이건 시장의 수익성이 매우 낮은 값이에요. 심각한 강세장에서도 3월에는 바닥이었어요. 이런 값들은 2024년 3월의 횡보 초반에 있었죠. 우리는 아직 그 아타지를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숫자들은 지표가 아니에요. 가격이 아타지에 있는 구역만 봐야 해요. 자, 21년을 보세요. 똑같아요. 방어가 아주 강한 수준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이 레벨에서 부딪히고 있어요. 더 아래로 내려가요. 끝이에요. 이건 전환점이에요. 지금 우리는 같은 수준에 도달했어요. 그건 지표가 아니에요. 유동성이 지금보다 적었고 보유자도 지금보다 적었어요. 공급량도 지금보다 적었죠. 이 레벨을 넘으면 우리는 거기서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그때는 더 낮게 넘었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2021년과 비교해야 해요. 현재의 강세장과도요. 즉 현재 하락폭은 충분해요. 아래로 내려가면 하락장으로 전환할 위험이 커지거든요. 타이밍이나 계절성, 기술 구조 고려 시 하락장으로 전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거예요. 현재의 강세장에서는 즉 현재 하락폭은 기본적으로 충분해요. 왜냐하면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는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전환할 위험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타이밍이나 계절성, 기술적 구조를 고려했을 때 약세장으로 전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순수하게 실현된 수익을 이야기할게요. 강세장에서 저는 3시간으로 평균을 내는 시간봉을 보는데 이 덤프에서 손실로 전환됐어요.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이것도 스태츠와 LTC로 나누지 않고 전체 시장에 해당해요. 즉, 손실로 전환되는 순간을 보면 그게 대개 하락의 마지막 지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더 자주. 그렇게 자주 있었어요. 2023년 말과 2024년 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손실, 전환, 손실 전환, 손실 전환, 손실 전환. 그리고 여기 2024년에는 몇 개의 바닥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다른 구조였어요. 다음으로 단기 보유자에 대한 분석이에요. 이 지표가 정말 좋아요. 일주일, 한 달. 즉, 우리는 지금 그들의 실현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즉, 그들의 구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요. 그들은 시장에서 사라졌어요. 한 달 전까지 비트코인을 구매한 사람들이에요. 이 지점에 부딪혔어요. 보통 우리는 두 번째 임펄스에서 아래로 뚫고 들어가요. 두 번째 임펄스, 첫 번째 진행. 트럼프의 승리로 시작된 임펄스가 11월 초부터 시작됐어요. 처음 그 지점에 닿았어요. 2023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이 구간이에요. 지금 비트코인 일부 승인 소식으로 임펄스가 진행 중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지점에 닿았어요. 우리는 고점을 찍고 나서야 뚫고 들어갈 거예요. 다이버전스 2021 똑같아요. 맥다. 이 모든 고점을 뚫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할게요. 더 이해하기 쉽게. 여기서 우리는 박스건의 상단 경계를 뚫었어요. 자, 임펄스가 시작됐어요. 가자. 이 손에 닿아봐. 새로운 임펄스가 생기고 아래로 뚫고 들어가요. 이렇게만 작동했어요. 17년은 좀 발랐어요. 조금 발랐어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다양한 유동성에 반해서요. 어떤 임펄스는 그렇게 작동하기도 했어요. 임펄스가 시작되고 닫고 임펄스가 뚫고 들어가요. 대개 두 번째 임펄스에서 아래로 뚫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첫 번째 임펄스만 시작됐어요. 즉, 통계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로컬 바닥을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래. 나를 좀 긴장하게 하는 건 딱 하나야. 하나뿐이야. 이게 바로 모든 단기 자산의 실현 가격이야. 즉,
위쪽은 하나의 표준 편차를 더한 거고 빨간 선들이야. 아래쪽은 노란 선들이고 하나의 표준 편차를 뺀 거야. 참고로 우리는 8월 5일에 이걸 도달했어. 그리고 중간선은 그들의 평균 구매 가격이야. 파란 선이야. 모든 단기 자산은 155일까지야. 그것뿐만이 아니야. 일주일, 한 달.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준 거야. 최근의 상승장에서 우리가 그걸 만진 경우는 딱 한 번이었어. 이건 1월 24일. 비트코인 일부 승인에 대한 사실을 판매할 때야. 즉, 우리는 그걸 한 번 만졌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만졌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만졌냐고. 다른 지표들에 따르면 괌에도 덜 뚜렷했어. 다른 지표들에서는 괌에도 더 뚜렷해. 수익 손실 비율이. 지금 다른 지표들에 따르면 괌에도 상태가 훨씬 더 뚜렷해. 즉, 예를 들어 같은 수익 손실 비율이 이미 어떤 임계선에 다다랐다는 거야. 여기서 2024년 1월의 말이야. 우리는 아직 떨어지기 전에 약간의 반등을 했었어. 우리가 더 떨어졌을 때도 사실 우리는 그 선 위에 있었어. 그렇게 많이 아래로 떨어지진 않았어. 여기서 87,000에 도달하려면 수익률 비율이 80%까지 떨어져야 해. 그건 상승장과는 맞지 않아. 하지만 이 위험은 존재해. 아마도 지금 내가 시장 전체에서 대규모로 롱 포지션을 열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이유야. 그리고 내가 이더리움 롱 포지션을 손실 없이, 즉 제로에서 닫은 이유 중 하나는 비트코인 롱 포지션만 남겨두고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야. 왜냐하면 다시 말해 이 지표에 따르면 2021년으로 돌아가면 정말 드물어. 정말 드물어. 우리는 파란 선에 닿기조차 하지 않았어. 그 선에 가까이 가는 것도 정말 드물었어. 모든 깊은 조정에서. 그건 5월에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했을 때의 일이지. 17년에는 더 자주 그걸 만졌어. 맞아. 그건 있었어. 하지만 또 다른 유동성의 범위 안에서였지. 우리는 상승장 동안 2번 그걸 만졌어. 사실 상승장에서는 이런 일이 드물어. 하지만 이게 없을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만약을 대비해서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해.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멈추는 지점, 즉 추가 조정이 있을 경우 비트코인을 평균 매입할 수 있는 최적의 가격은 86,000, 마이너스 87,000 달러 정도가 될 거야. 이 지점이 바로 단기 투자자들의 평균 매입 가격을 연결하는 선이야. 따라서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특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어. 내 관점에서 결론은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야. 지금 그는 딱 제로에 있어. 평균 진입가에서. 더 높은 확률로 70% 이상, 심지어 75%의 확률로 지금 뭐가 일어날까? 즉, 우리는 반전이 일어나서 내 경우에는 30일 볼린저 밴드를 압축하고 위로 올라가거나 갭을 메우고 떨어질 수도 있어.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이 오는, 그리고 더 좋게 하려면 저쪽으로 다시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더 깊은 하락을 노려야 해. 우리는 금요일에 매입한 부분의 일부를 정리하거나 조용히 두 번째로 50일 이동평균에 닿으면서도 이 저점을 넘지 않고 몸통이 그 아래로 닫히지 않도록 하면서 그 후에 같은 시나리오로 올라갈 수 있어.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나는 75% 이상의 높은 확률을 부여해.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 지표들과 함께 뚜렷한 다이버전스를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금리에 대한 심층적인 조정을 시작합니다. 20, 25, 30, 어쩌면 그 이상도 될 수 있어. 어쨌든 여기로 와서 이걸 빼내야 해. 이 유동성을 빼내야 해. 트럼프의 방어 구역을 테스트해보는 거야. 그건 아직 한 번도 테스트되지 않았어. 확률이 낮지만 만약 무언가 끔찍한 일이 생긴다면 나도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 트럼프가 비트코인 준비금을 만들기로 한 생각을 바꿨다고 말할 수도 있어. 아니면 정말 끔찍한 데이터가 나와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아예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어. 아니면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 중요한 다음 매크로 지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어. 우리는 여기로 가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반등할 거야. 최소한 100으로 돌아가야 해. 그리고 이 100에서 알트코인에 대해 뭘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해.
아마도 그걸 닫아야 할 거야. 전반적으로 스크립트로. 일단은 일시적으로. 여기가 완벽한 진입 지점이야. 여기서는 오히려 평균 단가를 맞추고 손절하지 않고 X2 포지션까지 늘릴 거야. 그리고 스톱을 이 스위치 아래로 옮겼어. 예를 들어.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아직 없는 적절한 요소들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들은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금액의 20에서 25% 정도를 할당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52동 평균에 닿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사실 10월 초부터 그걸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제 맞닿았으니 이 정도면 조정하기에 충분해요. 셀룰러 이동 평균으로 가는 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글로벌 전환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큰 상승 후에 50선을 뚫으려면 정말 강력한 뉴스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2021년 중국의 금지 조치 같은 거요. 이런 결론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올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길지만 블록체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거니까 꼭 보시길 추천해요. 모두 주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모차르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도 모두가 산타랠리를 보고 하락한 암호화폐와 특히 알트코인이 회복되기를 희망하고 바랍니다. 끝. 좋은 일요일 되세요. 모두 안녕.